여러분 안녕하세요. 189가입니다. 시작하면서 양해 하나 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리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벽 3시에 제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잠을 자는데 보니까 잘못된 용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용어를 이제 수정해야 되는 앞으로 이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쓰게 되고 이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삭제하고 이 지금 오후입니다. 이제 새로 수정해서 녹음해서 이제 오늘 이제 영상 올린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미생물 사용 방법이다. 어, 90.9%의 농업, 이제 0.01%의 농업. 현재 농업 교육에서 도시농업이라는 기농 교육에서 미생물 교육은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배양 종균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0.01%는 원원종 미생물에 대해서는 거의 없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원종이라든가 원종 종균을 나누고 이제 그 농업에 미생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미생물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배양했을 때는 종균이 돼버리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원원종과 원종 종균 나누다 보니까 이제 원원종을 사용하는 농업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니고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아니면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농업 교육에서는 99%가 이제 이렇게 종균 미생물 사용하는 쪽은 저희들은 어쨌든 원원적 미생물 그렇게 없다 권장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잡아야 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농업 교육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토양 복원과 병해충 예방에서 대량 배양 미생물 교육은 하고 있고 기술을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생물 사용이 뭐 보편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귀농, 전업농에서 미생물 교육은 빠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설탕이나 감자 아니면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베이지를 활용해서 서식 영양이죠. 베이지라는 거는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배양을 해서 그러면 이제 대량 배양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편리성이 있다. 그래서 또 토양을 살리고 아니면 병해충 예방이나 이런 게 효과 있다 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가들도 이제 이렇게 각 지역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런데 농업 현장에서 효과입니다. 뭐 근래 제일 많이 확산된 게 이제 토착 미생물 아닙니까? 이제 설탕으로다가 이제 최근에 감자, 그러다가 게, 뭐 여러 가지 어, 어, 베이주로 해서 여러 방법으로 해서 배양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미생물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걸 넘어서 특수한 미생물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이제 미생물이 수없는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변화하는 건 뭐냐면 효과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미생물 찾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농업 현장에서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조그만 농사 배우면요. 그래서 이런 사용 효과에 대해서 아마 만족을 못 느끼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농가만 일 겁니다만은 어, 제가 전편에 얘기했으나 미생물 배양에 그 했을 때 미생물 변화 이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연선식 미생물을 원원적 미생물에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최종했을 때는 원종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설탕이나 감자 그 중에서 선택해서 자기가 이제 배양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미생물은 20분에서 30분마다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균 1, 그럼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설탕이나 감자 선택해서 이제 2, 30분 후에 이제 분열되면은 이제 종균 2가 되겠죠. 그럼 네 개가 되겠죠. 왜냐 그러면 이제 2, 30분마다 두 개씩 분열되니까요. 그래서 어, 숫자는 30분마다 아니면 40분마다 계속 두 배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종균사 그럼 8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만에 16개가 되겠죠. 그리고 24시간 했다 하면 48대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종균이 이렇게 배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애 주기가 미생물은 2, 30분마다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은 80이 이제 생애 주기 아닙니까? 미생물이 2, 30분이거든요. 그때에 뭐냐면 이제 설탕 아니면 감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영양 흡수가 그 영양 배지죠. 이게 편식이 되는 거죠. 한 가지니까요. 우리가 뭐 사람 치면은 하루에 30종류 이상의 음식을 종류를 먹어야 된다 얘기지 않습니까? 뭐 반찬이라든가 밥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요. 하던데 우리가 미생물인 뭐랄까요? 지금 설탕 아니면 감자 이렇게 편식을 하면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배양했을 때 변화, 그럴 때 자생력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의문시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가 배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이거는 농가 사례입니다만은 자 고비용 고노동력이면서 농가들이 뭐냐 무균실을 만들고 원종 채종을 하고 그 다음에 배양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배지가 우리가 아까 미생물 배양할 때 설탕이나 감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종류의 배지를 선택해서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버섯 농가들입니다. 그전 같으면 이제 뭐 톱밥하고 미각만 섞어서 버섯 배지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뭐죠? 그것만이 아니라 뭐 면실 뭡니까? 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곡물 그런 것들 아니면 탄산가지 여러 가지 노코들 만들거든요. 그건 뭐냐면 먹이채가 볏짚이라든가 톱밥 한 종류 아니면 쌀게만 해가지고 했을 때에 보다는 여러 가지 섞었을 때 그만큼 배지가 버섯 생산이 많아진다. 종균이 좋아지더라.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비용이거든요. 무균실도 그렇고요. 배양하는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고노동력인데도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높은 자생력의 버섯 종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냐 설탕 하나만 가져가 아니고 아니면 이렇게 종균을 배양할 수 있고 아니면 톱밥이라든가 미각만 섞어서 아니면 톱밥만 가지고 아니면 볏짚만 가지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섞는 이유가 뭐냐 미생물이 달라지더란가. 그게 달라지니까 뭐냐 생산량이 달라지고 뭐랄까 흰가루병 같은 병균 발생이 적어지더라는 거. 그래서 경제성이 높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설탕이나 감자 이런 단순한 먹이채로서 미생물 종균까지 해가지고 갔을 때보다는 어쨌든 40년 전에 그런 버섯 농가들도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톱밥이라든가 톱밥에다가 쌀게 정도 미강이죠. 그걸 섞어서 정도 이제 톱밥 만들어 버섯을 키웠거든요. 느타리 같은 거 아니면 이제 표 같은 거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니면 뭐 나무만 해가지고 키우기도 합니다만은 그 느타리도 마찬가지 이제 뭐 볏짚만 해서 있으면 지금은 다른 여러 가지 섞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진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버섯 농가도 처음에는 뭐냐 무균실 없었습니다. 종균 1 받아다가 종균 2, 종균 3으로 해서 버섯을 키웠고 아니면 종균 4로 키웠거든요. 최근에 전부 다 종균 2로서 버섯을 키우는 것들이 이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농업도 이제 작물이라든가 과수에도 미생물이 이렇게 자생력이 높은 거를 미생물을 쓰는 방법으로 가야지 않나 하는 왜냐면 버섯은 미생물이니까요. 이제 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작물이라든가 과수 농가는 아직 뭐랄까요 30년 뒤져 있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늦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육해에 있는 미생물이 원원종 미생물 이거를 이제 채종한 걸 원종이고요. 농가들이 지금 버섯 농가가 30년 전에 이런 원종을 안 쓰고 최근에 보면 원종하는 건 무균실을 만들어서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균을 이렇게 종균 2를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다가 이걸로 해서 이제 버섯 종균 2가 되겠죠. 그걸로 해서 버섯 생산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뭐냐면 종균 1을 사다가 종균 2, 종균 3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종균 4로 버섯을 키웠더니 생산량이 적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종균 뭐 50, 종균 100, 종균 5천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이 뭐 이렇게 나누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나눴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뭐 여러분한테 뭐 틀렸다 맞았다는 건 아니고요. 종균 뭐 50을 쓴다 100을 쓴다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지 뭐냐 저는 이렇게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을 이렇게 나눠서 그 중에서 원원종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거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미생물로 해서 여러 산업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연구도 하고 산업화하는데 선결 과제가 뭐냐면
미생물이 이제 뭐 바이오만 지류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뭡니까 이제 녹색 유기물 같은 건 이제 그런 세균류가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곰팡이 버섯균 살지 않습니까? 사상균류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배지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동급의 미생물을 어 자연에 있는 미생물을 채취해서 연구한다. 아니면 이걸 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동급의 뭐냐면 배지 확보가 사활을 걸려 있거든. 이걸 해야 꽃 같은 그 유지되는 미생물을 이제 뭡니까 원종을 채종해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에서 뭐냐 설탕을 단순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생물 연구에서 산업화의 첫 번째가 뭐냐 미생물의 거의 제일 자연적인 그 미생물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이체 서식 영양이죠. 그게 배지거든요. 그걸 확보하는 거거든요. 거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농업에서도 단순한 설탕으로 아니면 감자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버섯 농가의 사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냐? 사용해 보니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거거든요. 묵은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균 뭐이사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버섯을 키우다 이제 종균 2에서 이제 키우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뭐 미생물 사용이 아까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판되는 걸 아니면 농가에서 만들어서 쓰는 배양 종균 사용하는 농사도 있습니다만은 원원적 미생물 뭐랄까 표면층과 표토층까지 원원적 미생물을 사용해서 원생 동물이죠. 이런 먹이사슬이 이르는 그런 원원적 미생물을 사용하는 농사도 있다. 뭐 선택은 여러 명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원원종을 쓰고 있으며 현재 많은 농가들이 보면 이제 종균 어쨌든 쓰는 게 뭐냐 종균이다 원원적이 나누지 않지만 어쨌든 종균이 돼버리거든요. 배양되니까요. 이런 것들 쓰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십사 하는 저희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배양 종균을 사용하는 농사가 있고 원원적 미생물 사용하는 농사 있다. 저는 이제 원원적 자생하는 원원종이죠. 그래서 유기물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용하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전대 대부분이 이제 배양 종균 이런 사용하는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이제 배양 종균 미생물 사용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거는 자생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유기물 멀쩡하면 토양에 습성이 간 낙엽이 덮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원원종과 이제 동생물도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들이 있고요. 이 포집은 뭐냐면요. 우리가 배지 서식 미생물의 영양이 되는 서식 환경이 되고 영양이 되는 그런 배지 그걸 준비해서 그걸로 해서 자연인 미생물을 포집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 종균 미생물 사용 방법과 포집 원원적 미생물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제 리뷰에다 삭제해 버린 게 제가 뭐라 했었냐면 이제 최종 원원적 미생물을 했습니다. 최종은 뭐냐 씨앗이라는 게 딱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좀 다르거든요.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냐면 최종은 뭐냐 원원적에다 그거를 첫 번째 최종한 거를 하면 원종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냐 미생물 포집한다. 그래서 포집 원원적 미생물 이거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집 원원적 미생물 사용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원원적 미생물도 세 가지 방법으로 쓰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다음 편 또 읽어주시면 아마 그 제가 어떻게 세 가지 원원적 미생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아까도 했습니다만 미생물 사용 방법의 그 선택은요 여러분이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했습니다만 미생물 서식 환경의 배지를 활용해서 이제 종균 미생물 배양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요. 미생물의 그 서식 영양을 준비해서 배지를 활용해서 미생물 포집해서 사용하는 원원종 미생물 포집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균 미생물을 배양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원원적 미생물을 포집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 영상 올릴 것이고요. 미생물 사용은 뭐
여름은 어떻게 종균 미생물이 맞으면 쓰시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같이 원원적 미생물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제 40년 동안 농사를 제가 이제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80년 겨울에 미생물 배우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뭐 알아보다 안 하고 수원역에 가서 4시간 동안 지나서 잡아서 미생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처음 미생물 접한 거는 1978년 정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그 졸업하고 대학 휴학하고 이제 미생물 배우고 지금까지 농사 지면서 이런 미생물을 적용하고서 농사 짓는데 저는 이제 원원종을 쓰고 있고요. 대개 보면 이제 농가에서는 이제 종류 쓰는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원원종을 쓴다는 건 선택은. 자, 오늘 여러분 뭐 필요한 것만 들으시고 그냥 뭐 불필요한 건 버리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